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겹살 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연저육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연저라는 거는 애저를 가지고 연한 고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연저육찜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저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부드러운 삼겹살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삼겹살 준비했는데요. 삼겹살을 폭을 조금 좁게 썰어서 오시면 나중에 썰어서 담았을 때 훨씬 먹기도 편한 크기가 되고 해서 오늘은 폭을 조금 좁게 썰어 왔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대파잎, 그다음에 양파, 생강, 통후추, 그다음에 수삼 잔뿌리를 조금 뜯어 넣으시면 돼지고기 누린내 같은 걸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삼 잔뿌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삼겹살을 넣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품 생기는 거는 걷어주셔야 돼요. 거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기름도 녹아서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걸 함께 걷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졸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흐물흐물하게 익힐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먼저 삶을 거예요. 그 사이에 호두하고 두부하고 뭐 대추 이런 거를 손질할게요. 두부를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 조림에 두부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드셔보시면 여기에 왜 두부가 들어갔을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두부는 큼지막하게 4등분해서 물기를 뺄 거예요. 종이 타월 위에다 올려놓고 소금을 뿌려서 수분을 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금 뿌려서 물기 빼는 동안 다른 재료들 손질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수삼인데 큼지막한 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졸일 때 넣을 거라서 너무 굵으면 안 익으니까 그냥 아예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대추인데 대추는 돌려 깎아서 넣으셔도 되고 돌려 깎으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양끝만 자르셔도 돼요. 그래서 대추는 요 양끝을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은행은 기름에다 볶으셔야 이 속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볶을 거예요. 팬 달궈지면 식용유 두르고 은행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근데 은행을 그냥 이렇게 두면은 한쪽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의 속껍질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소금을 넣어주세요. 이걸 충분히 볶아주지 않으면 투명한 초록색이 되지 않고 그냥 불투명한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키친타올 위에다가 쏟아서 비벼서 벗길 거예요. 이렇게 키친타올로 했을 때 싹 벗어지는 정도가 돼야 다 익은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 익은 거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껍질 벗겨서 준비해 놔주세요. 이제 호두 속껍질을 벗길 건데요. 호두 속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그냥 하면 떫어요. 여기다가 아주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호두 개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담가 놓으시면 안 되고 그때는 몇 개씩 담가서 벗기고 또 담그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담갔어요. 담가서 잠깐 두셨다가 건져서 속껍질을 벗길 거예요. 이렇게 속껍질을 벗기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가운데가 부서지지 않게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고서 속껍질을 벗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껍질 다 벗겼어요. 이제 두부 물기 뺀 거 지질 거예요. 지금 프라이팬 예열 잘 됐고요. 이따가 기름 두르고 6면을 다 지져야 돼요. 이제 돼지고기가 다 삶아졌고요. 고기 덩어리 건지고 국물은 면보에 받칠 거예요. 요 끝에는 짜시지 마세요. 짜게 되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거른 국물은 이따 조릴 때 사용할 거예요. 이제 삶은 고기를 다시 냄비에다 넣고 여기에다가 대파하고 마늘, 배추, 수삼, 그다음에 생강 한 톨 넣고 육수를 다시 부어요. 그런 다음에 청주, 조미술, 진간장, 유자청, 그다음에 꿀이에요. 그래서 두부도 지져지는 대로 여기다 넣고서 졸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에 올려주세요. 노릇노릇하게 지진 두부도 함께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이 포개지지 않고 바닥에 쫙 깔리면서 국물이 잠길 듯 말 듯한 정도로 부어서 졸이는 거예요. 이제 속뚜껑 덮어서 졸일게요. 이렇게 해서 재료에 탁 닿게 덮어서 졸일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가 다 졸여졌어요. 이제 썰어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나거든요. 가능한 한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먹을 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겨놓은 호두 고명으로 얹어주고요.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먹기는 조금 그러니까 채소 무침을 해서 같이 곁들여 내시거나, 저는 오늘 오이맛고추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된장하고 오이맛고추를 담아낼 거예요. 지금 요 된장은 된장에다가 꿀하고 참기름만 넣어서 섞은 거예요. 짠맛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된장 조금 곁들여 낼게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조린 국물 남은 거를 조금 끼얹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찜이 완성됐어요. 오늘 요리는 연저육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애절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애절을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삼겹살로 대체해서 했고요. 돼지고기에는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뭐 수삼이라든지 호두라든지 배추, 은행 이런 걸로 옛날에 궁중에서 먹던 음식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두부에서도 그렇고 돼지고기에서도 그렇고 수삼향이 은은하게 나서 돼지고기 잡내 같은 거는 나지 않아요? 네,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맛있어요. 수삼이 너무 부드러워요. 네. 와, 고기가 정말. 저는 이 음식 태워낼 때 옆에다 채소무침 같은 거 같이 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채소무침 대신 오이맛고추를 같이 곁들였어요. 중간에 한 번씩 입가시 마시라고. 근데 왜 그 연저육하고 두부를 같이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식감이나 느낌이 부드러운 게 같이 어우러져서. 밥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진짜 술안주로 먹는 게 요리의 품격을 더하는 거는 거기에 정성을 얼마나 들이느냐인 것 같아요. 정말.